란사혁명. 우리나라 조선조 고려가 망하고 조선을 일으킨 걸 뭐라 그럽니까? 역성혁명이라고 그래요. 성이 바뀌었다고. 근데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을 왜 혁명이라고 안 그럽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큰 사건이 없는데 세계사를 봐도 지금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지만 러시아 혁명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세상이 바뀌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선거혁명,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건국혁명,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된 혁명, 셋을 몽땅 다 합친 게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혁명이라는 이름을 좀 붙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American Revolution, French Revolution에다가 더하기 Korean Revolution. 그게 이루어진 데 대한 뒤에 배경이 있을 거예요. 사상적인 배경. 정신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정신이 죽은 국가에서 민족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니? 기독교와 자유주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자유주의의 뒤에는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잖아요. 모두 속박에서 풀어주고 하와이 가시면은 이승만 박사가 세운 한인 기독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승만 박사 동상이 그 밑에 돌에 새겨져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주께서 우리를 멍에서 풀어주셔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자유를 잃지 말아라. 이게 밑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라는 말이 최초의 프리덤이라는 말이 그 통일된 게 제임스 바이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바이블, 그 전까지는 이게 혼란했어요. 이 자유라는 말을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로 썼습니다. 리버티, 프리덤, 프랜차이즈, 프리빌리지 뭐 여러 가지로 썼다가 제임스 바이블에 오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바이블에서 프리덤으로 통일된 거예요. 천부 하나님께서 주신 아무도 뺏지 못하는 자유. 이 자유가 성경에 근거를 두어서 자유주의가 나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본에서도 후쿠자와 유기치가 자유를 맨 먼저 가지고 왔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뒤에 기독교 정신이 있는 걸 몰랐어요. 엄복도 그냥 영국에서 자유라는 말을 가지고 왔지만 리버티였어요. 근데 그 뒤에 숨어 있는 2000년의 역사의 기독교, 특히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이 자유의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감옥수에서 말하자면 거듭나시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대변신이 일어나면서 기독교와 자유의 뜻을 분명히 최초로 안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했잖아요. 또 한 가지 저 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박사는 청년 때 잘 알다시피 그 민영환의 밀사로 미국으로 가죠. 아마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 1882년에 미국과 조선이 맺은 조약. 조미 수호 동상 항해 조약. 여기에 문구가 뭔고 하니 제3의 나라와 시비가 붙으면 미국이 중간에 조정해 준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영어도 잘 몰라서 한문으로 번역해 줬는데 이게 서로 해석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를 버렸지만 당시 사람들은 몰랐죠. 근데 이 박사들 청년 때는 공부를 외국 가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러일 전쟁 끝에 이제 우리 조선이 미끼가 돼서 흥정의 대상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한번 가서 이 조항 가지고 뒤밀자 했는데 실패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1953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56년에 다시 한미 통상 항해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근데 이거 참 문장이 재밌어요. 전통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전통적으로 맺었던 평화와 우애 하에 통상 조약을 맺는다. 1882년 거를 이 박사가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 밀사로 떠난 사명을 1956년, 그러니까 1905년에 밀사로 떠나는데 1906년에 시어도르 루즈벨트를 만난 다음 50년 만에 자기 임무를 완성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4년 만에 이제 하와이로 가셨지만 끝까지 그 미국을 붙들고 늘어진 게 그 조문이에요. 제3의 나라가 시비가 붙으면 제3의 나라와 시비가 붙으면 미국이 거중 조정을 해준다. 이걸 끝까지 해서 관철시킨 50년 만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면은 자유예요. 이승만의 여러분들도 이승만 그러면 뭐 다들 독재 그러는데 그건 뭐 한 사회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덕목이란 그 사회나 사람을 평가하는 단어가 쭉 있는데 단어와 단어가 부딪힐 때 뭘 우선순위로 하느냐. 사람이니까 다 단점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장점도 있고. 그런데 하나의 국가를 생각할 때 가장 큰 게 뭐예요? 자유와 평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둘이 부딪히면 어느 걸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이제 개인한테도 부닥치고 국가에도 부닥치고 이렇게 부닥칠 거예요. 그럼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자유예요. 자유. 이 박사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준 유산이 자유를 소중히 생각해라. 한번 뺏기면 이게 틀린다. 제가 그래서 어디다 조그맣게 글을 하나 썼어요. 지금 미국도 뭐 문제가 많은 나라고 뭐 식민지 뭐 저거 새로운 제국지 어쩌고저쩌면 하여간 여러 가지 단어 중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단어 하나만 생각해 보자. 미국은 아까 얘기대로 독립선언서 헌법에 나타난 자유, 생명, 행복 추구예요. 근데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 추구입니다. 행복을 그냥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 추구는 각자 해라.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자유와 생명은 국가가 이거는 우리가 조직한 이 국가가 지켜준다. 근데 자유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을 보세요. 난 중국이라는 나라는 국가 5,000년, 6,000년 자랑하지만 그 국가는 뭐를 국가의 제일 덕목으로 생각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헌법도 받고 그 나라는 독립선언 세는 건 없죠. 그러니까 중국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큰 나라, 대국. 사람 많이 죽이는 나라. 예, 대국. 거기에 왜 붙으려고 애쓰냔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계속 팽창만 했어요. 옛날에 조그만 나라에서 차츰. 그 다음에 이민족이 많이 와세웠죠. 당나라도 한민족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원나라는 몽고 민족이고, 그렇죠? 청나라는 만주족이고, 다른 나라 족이 번갈아가면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한나라를 이걸로 치죠. 한나라는 자기들이 세웠다고 그래서. 그런데 나머지 민족이 와서 나라 세우고 망하면 또 지네 나라들. 번갈아 이렇게 오면서 나라가 커졌어요. 여러분들 청나라의 임금의 성이 뭔지 아세요? 청나라 임금 그 왕가의 성이 애신각라예요. 개인의 성은 김씨예요. 마지막 황제 부의의 이름이 김부의입니다. 왜 그러냐? 애신각라라는 건 왕족으로 했을 성이에요. 사랑했자, 신라올 때 진짜 각성해라 생각해난 각자에다가 이게 국성인데 신라를 사랑하고 생각해라. 여기서 나온 말이고 이건 국성이고 그리고 자기들 개인의 족벌로는 다 김씨예요. 지금 후손들이 전부 김씨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마지막 왕 이래는 라스트 킹 이래는 라스트 엠퍼러 마지막 황제 부의 1살에 2살 때 황제가 돼가지고 6살 때 쫓겨나서 다시 30대 초에 만주국에 가서 괴뢰 황제를 지낸 부의라고 보통 불리는 이 사람이 김부의예요. 경주 김씨예요. 나는 사학자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사학자가 이걸 좀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다 그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 나라가 지향하는 그 대의를 난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왜 자꾸 붙으려냔 말이에요. 그러다 자꾸 나라는 커지고 티벳도 점령하고 신장도 점령하고 다 신장까지 제일 판도를 넓혀준 사람이 애신각라 강희입니다. 강희 자전 쓴 그 강희가 거의 60년 이상 임금오면서 나라 판도를 엄청 넓혀준 사람이에요. 그걸 얘네들이 지금 큰 나라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죠. 그런데 제 말씀은 점점 넓혀요. 그래서 티벳을 보면 티벳을 점령하고 티벳의
살던 사람은 다 다른 데로 보냈어요. 지금 이게 왜 가능하느냐? 옛날엔 가능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기차가 있죠. 거기다 고속기차까지 지금 티벳에 들어갑니다. 버스 있죠. 대형 추록 있죠. 얼마든지 땅 점령하고 민족을 다른 데로 다 보낼 수 있어요. 2차 대전 내 우리 만주에 살던 조상을 스탈린이 어디로 보냈어요? 중앙아시아로 보냈잖아요. 다 죽었죠. 만약 우리가 다시 땅을 잃으면은 옛날처럼 이 속에 그냥 살면 언젠가 우리가 독립을 해요. 근데 미래는 안 그렇습니다. 미래는 이 땅을 누군가가 탐내서 진짜 삼키면 그리고 나서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딴 데로 보낼 거예요. 대형 기차로 해가지고 기차도 아직 기찻길도 많은데 뭐 비행기, 기차, 선박 뭐 하면 이제 끝이에요. 근데 그거 왜 거기를 붙으려고 하냐 말이에요. 조그만 나라라도 그 나라의 독립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지구상의 제일 큰 나라가 미국밖에 더 있어요. 러시아도 먹으려고 그러고 중국도 먹으려고 그러고 일본은 한번 먹었고 그런데 왜 자꾸 거기 가서 기웃거리냐 그 말씀입니다. 이제는 한번 잃으면 못 찾아요. 근데 거의 대한민국 역사 2000년에 와서 끝에 다행히도 아직 기차도 이렇게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고 선박도 발달되지 않았고 비행기도 없던 이런 시절에 우리가 독립을 잃었어요. 아슬아슬하게 독립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게 잃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뒤에는 지금 말씀대로 자유가 있어.